경기도 안성. 예. 품종이 몇 가지 됩니까? 옛날 거는 캠벨이 있고 그 다음부터 나오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캠벨이 제일 포도락한 흑포도, 까만포도인데 지금 최근에 들어있는 게 종류가 몇 개입니까? 아직 지금 이제 제가 새로 시설을 하고 심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품종을 하려고. 예. 경기도 안성에서는 거의 직판이 많죠. 예. 거진 다 그래요. 지금 시장 가면 직판을 해야 돼요. 직판하고 택배. 예. 택배는 뭐 직배는 같은 말이고 여기다가 다시 우리가 소비자청을 인터넷에 홍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요 차이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인터넷에 홍보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난 별로. 돈 안 벌려고 포도를 심어요. 아니요. 돈 벌려고 포도를 심으면 아, 지들이 다 찾아서 와요. 그거는 검색해갖고. 과거 시대가 바뀌고 소비자청이 자꾸 바뀌어요.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오픈하는데 내가 직판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농장을 홍보이십니다. 예. 그러면 물고기 잡는 어부들은 밑밥을 쓰지 떡밥을 뿌리진 않아요. 낚시꾼들은 낚시하는 강태공들은 그냥 떡밥 안 쓰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떡밥을 뿌려요. 왜 그랬겠습니까? 홍보겠죠. 그러면 고기를 잡아오는 정말 프로 강태공은 한 자리에서 계속 떡밥을 뿌려요. 내가 고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고기가 나를 따라오게끔 하는데. 손님들이 지금 많이 왔거든요. 예. 예. 지금 직판을 하고자 포도를 지금 시설하는 반이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내가 내 자리를 좋은 자리에 앉은 사람에 착각한 거예요. 낚시터 좋은 자리에 가보면 이미 사람들이 다 앉아있어요. 그죠? 예. 우리가 민물 낚시 가보면 포인트는 막교대해요. 자기 친구나 좋은 사람하고 미리 예약돼 있어. 그런데 낸 이미 지금 포도를 이제 시설하고 이제 식재를 한다는 거죠. 자, 지금 포도를 안성에서는 도시 근교 농업으로서 잘 팔린다.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지금 팔아본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직판을 위해서 심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해라. 소비자는 누군가는 세상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럼 찾는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요. 히말라야 1년에 수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떨어지고 죽어요. 예.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 뭐 하는 다 있어요. 짐꾼. 그죠? 그런데 내가 포도 시설을 하면 지금 새로 포도를 가설하면 직판의 경기도 안성에 거의 대다수죠. 거진 다예요. 네. 그러면 과거에 내 기분, 내가 만족했던 게 직판이었고 지금은 홍보로서 이 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품종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포도 농사를 짓는 거는 경제적 소득을 얻기 위해서 농사 지었는데 누가 돈을 주느냐? 홍보를 해서 나와 같은 내가 원했던 사람이 오게끔 해야 되죠. 그래서 강태공들이나 낚시 제일 좋은 자리에는 나보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가 있어요. 그럼 난 이미 이제 새로운 개척을 해야 내 자리가 나와요. 새로운 개척. 네. 새로운 개척을 해야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휴대폰과 유튜브 아무나 찍으면 됩니다. 그럼 내가 소비자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를 쓰면 되고, 이게 농사의 이제는 과거 농사보다 지금 농사는 세심하고 정밀해야 됩니다. 광역농.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우리의 소비자 고객 고객은 어떤 맛을 원하느냐, 어떤 시기에 원하느냐, 월별 소비자에 대한 성향을 분석해야 돼요. 소비자 성향. 포도는 당브릭스가 몇 도기 때문에 소비자가 몇 도 온도에 먹는다. 참외가 원래 여름 먹는데 이제 언제 먹어요? 3, 4월 먹고 있죠. 그럼 더 핵가위를 원하는 시대가 바뀌었죠. 예. 뭐 때문에 바뀌었나? 소비자가 정보 때문에 그래요. 정보라는 홍보의 정보가 들어있겠죠, 여기에. 소비자의 만족할 수 있는 정보. 그죠? 예. 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정보가 없었다면 그것도 하나의 무용지물이에요. 지 혼자 포도 사 먹으러 안 가요. 왜? 우리 농장에 홍보를 했을 때 작년보다 얘는 그 이전의 생각이 나요. 저 집에 얼마 정도의 포도 나오겠지. 내는 일주일이나 10일이나 한 달 전이란데. 그럼 이 소비자한테 정보를 내는 그 전에 줘야만이 내 고객이 된다는데.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식재를 했을 때는 경제적 소득이죠. 돈을 벌어야죠. 자본주의의 기본 근본이 자본이에요. 누가 내한테 줄 거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 투자를 해소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때 이리 나오겠죠. 그럼 직판을 한다. 요 두 개는 간단히 나오는데 홍보를 해야 된다. 홍보를 하면 고객이 소비자한테 정보를 줘야 돼요. 낚시 그날 때 가면 내 자리 담고 없어요. 그럼 한 달 전에 제일 포인트에 아무도 안 올 때 가서 내가 앉아있으면 내 자리가 돼. 그죠? 예. 그 전에 홍보를 해야 된다. 정보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정보를 줘야만 소비자가 내 편이 된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주 쉽습니다. 휴대폰 산발이 한 개 사는데 돈 10만원 안 해요. 그 다음에 다 갖추가 저희 지금 사무실 지금 촬영하고 이 강의도 10만원대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어디로? 전 세계로 나가요. 제가 올리면 1초 안에 전 세계에 나가요. 그래서 소비자는, 과거의 소비자는 나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소비자는 나의 품질과 그에 대해서 홍보력이 늘어나겠죠. 그럼 새로운 고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 집에 오는 고객이 너무 많아서 내가 클릭을 올리는 거죠. 품질을 상승시킬 수 있는데 우리 집에 오는 고객이 작으니까 내가 품질을 못 높여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고객이 늘어나고 더 앞서가 오기 때문에 불을 떼서 포도를 더 빨리 심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은 다른 집에 가기 전에 내 고객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7월 초에 팔아야 되느냐 6월 말에 팔아야 되느냐 이 차이요. 이렇게 나오겠죠. 8월 달이면 8월 초에면 이 고객은 자기 단골집을 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정보를 더 빠른 시간에 줘야 됩니다. 이제 이해되죠? 예. 시설을 했을 때 이 투자는 엄청나게 큰데 고객은 과거의 내 생각이 돼. 그럼 몇 년 동안 농사를 안 지고 고객이 어디 간지 몰라요. 나의 과거의 생각, 기분, 느낌, 다른 집에 팔리는 거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시작해서 포도를 하면
포도는 저장력이 나무에 달려있어서 좋아요. 품질이 더 올라가요. 단단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최소한 한 달 먼저 당도가 올라가 있어요. 이제 이래죠. 요런 패턴을 맞추어 놓고 난 뒤에 농사를 품종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려고 여기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소비자가 좋아하는 정보까지 다 주는 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고, 소비자가 좋아하는 품종이 뭐냐? 이 품종의 포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6월 말 되면 나와야 됩니다. 더워요. 6월 달에 포도 많이 안 나오죠? 그렇게 신품종 아니 품종이 그렇게 숙기가 빠른 거면 하우스밖에 없잖아요. 무가온 하우스 아니면 가온 하우스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사이마스켓이 얼마 하나요? 몰라요. 공판장의 경매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2kg에 5,000원도 나와요. 엊그저께 부산에서 오신 분이 구포장에 10,000원에도 2kg에 안 팔려요. 왜? 당도가 없으니까. 여러 사람 경쟁이 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가면 가격을 주겠지 하고 따가지고 막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생산자가 이거 밸런스, 그러면 자기 기준이 없어져 버렸죠. 내가 선택한 이 사이마스켓 포도는 2kg를 팔았는데 소비자가 5,000원을 줄 수밖에, 공판장에서 5,000원, 공판장이 소비자 일단은 중매인이 소비자예요. 경매사가 경매를 불렀을 때 5,000원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소비자가 5,000원밖에 평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000원짜리 주세요. 자, 15,000원짜리 왜 줬겠습니까? 소비자가 중매인이에요. 내는 이걸 15,000원에 사서 다시 소비자한테 팔아도 이윤이 있다 생각인 거죠. 품질이잖아요. 그럼 돈과 품질은 경쟁자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살 사람이 많고 희귀성이 있으면 올라가죠. 쬐끄만 돌멩이 다이아몬드. 그죠? 근데 뭐 금이 삽으로 한 삽 뜰 수 있는 건 아니죠. 다이아몬드 어디 가서 한 삽으로 떠오면 다이아몬드 떠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라는 게 우리가 먹는 것도 아니고 돌멩이에요. 빛이 나는 돌멩이, 빛이 반짝거리는 돌멩이, 이걸 끼고 있다고 해서 돈이 나오나? 재산이, 뭐 여기 재산이 달라붙어 있으면 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있는 거고, 포도를 일찍 사 먹었을 때 내가 야 포도가 사 먹으니 맛있더라, 내가 우쭐해지는 거예요. 기분, 만족도. 그죠? 그래서 더 빠른 시간에 소비자는 품종을 원한다. 이렇게 사이마스켓이 6월 말에 따면 소비자가 중매인이 내가 팔든지 어디 팔든지 5,000원에 사진 안 해요. 25,000원, 30,000원대까지. 그렇게 소비자가 살 수 있는 품종과 시기를 생산 시기를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사이마스켓이란 품종은 만생종입니다. 캠벨이란 포도, 우리 흑포도는 가만두도 8월 초에나 뭐 9월 초 되면 익어요. 사이마스켓은 먼저 익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직판을 할 때 팔 수 있는 양만큼의 품종을 분배를 하고 하우스에 불을 떼더라도 칸막이로 해서 안에만 그 부분만 불을 먼저 떼가 연료비를 전략이 됩니다. 그 이해되죠? 자, 그러면 경기도 안성에 따른 항토입니다. 정질성이에요. 예, 우리가 토양의 토성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농가 간의 황금알 농법 대표와 그리고 이웃 간에 우리 경기도 안성하고 전라도 무주, 청송 땅이 다 달라요. 그럼 저기 기준에 있던 땅에다가 이게 이제 토양 분석을 해야 되는데, 토양을 분석은 영양양이고 토성은
비료를 흡비할 수 있는 거, 안고 있는 거. 예. 완전 점질, 중점질, 중사질, 왕사질. 자, 이렇게 네 등급으로 나눠놨어요. 그럼 경기도 안성은 거의 완전 점질에 가까운 성질이 많더라는 거죠. 물 빠지면 좀 안 좋죠. 예. 그래서 이 땅은 테두리 없고 위에는 부실부실하게 해놔면 비료를 주면 밑에 가서 딱 잡고 있어요. 놓치질 않아요. 아래쪽으로 우리가 토양으로 유실이 안 된다. 그러면 비료를 다른 지역보다도 적정량 올려놓고 나면 소모량이 적어진다.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땅에 고정이 잘 된다. 이렇게 딱 잠겨있다. 뭐 사발에 옹기에 네. 딱 담아놓은 것처럼 잘 보관이 된다. 그래서 포도에 적정한 토양 분석을 해서 시작해야 된다. 토양 분석을 해서 시작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품종을 선택하면 얘가 연중 좋아하는 프로그램, 겨울에는 이 시값이 2.4 정도 플러스 0.3을 합하면 2.7이 최고 위치예요. 최고 위치까지는 비료를 주지 마라 그래요. 왜 주지 마라 그러냐면 최고 위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위치가 겨울에는 2.7이란 이시라는 거죠. 그 토양 수분은 35에서 45%예요. 자, 정리되죠. 그러면 2.7하고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자, 2.5가 여기라면 2.4가 그있죠. 2.4가 여기라면 반대편에 넘어갔을 때 여기는 나빠졌어요. 나빠졌다고. 그래서 정점에서 조금 마이너스 조금 해서 길러는 게 제일 좋다. 양액자배라면 소비량만큼 우리가 그 엽채류 공급해주면 좋다. 그러나 토경에 재배할 때는 2.4를 만들어놨어요. 왜 2.4를 황금한홍꽃 대표가 할 수밖에 없었느냐? 농민의 마음이, 나는 돈을 벌고 싶은데 주고 식물이 먹고 정확하게 맞으면 되는데 이게 엇박자가 때 있어요. 날이 갑자기 덥거나 바람이 불거나 어떤 영향에 따라서 잎에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값이 올라가 버리면 장애가 나와. 이런 생각이. 여기는 좋은 것이 있지만 더 공급할 수 있지만 소비가 되면 여기는 이 양을 뒤로 적게 만드는 게 어려워요. 왜?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식물은 자기가 먹고 견딜 수 있는 양이 이 시값이 있습니다. 비료량. 근데 더 많이 먹으면 나빠져요. 더 많으면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 더 많은 양을 계산을 한 게 겨울에는 2.4에서 조절해가 줘라. 여름에는 1.5에서 플러스 0.3을 해놨습니다. 봄, 가을에서는 1.8이다. 자, 이렇게 해놓고 토양 수분만 여기다 35에서 45%를 맞추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재배력을 하는 사계절의 작물의 비료값과 이 데이터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포도를 시설에다가 집어넣으면 갑자기 4월 달에는 또 고온이 올라가요. 그러면 얘들이 다른 작물보다도 성장이 빨라요. 마디 길이가 길다는 거죠. 왜 마디 길이가 기냐? 얘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포도가 서 있는 날 봤어요? 못 봤죠? 잡아야만, 어디 잡아 붙들어 매줘야만 서 있어요. 그러면 마디가 긴 거는 큰 나무에 밑에 낙엽이 많이 진데 거기에서 큰 나무 밑에 사는 종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청근성이다.
뿌리가 표면을 타요. 얇게 들어가는. 그럼 천건성이다 보니까 비료를 함부로 잘못 주면 장애가 일어난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경기도 안성의 토양이라면 점질성의 항토기 때문에 땅을 갖다가 파지지 않은 마사 땅이 들어오지 않다면 그 땅은 비료가 유실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기 기존 저기 땅에다가 예, 복토를 해갖고 장비를 한번 뒤집으려고 그러는데 예, 그건 어때요? 흙이 지금 들어온 흙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그건 마사죠. 마사면 뒤집어야 됩니다. 근데 약간 뒤집어 줘야 좋다. 근데 그게 몇 센치 몇 메다를 띄웠어요. 저기 복토의 그 흙 양이 저기 한 50 정도 되는데 50cm에 50cm인 것 같으면 뒤집어 주는 게 좋을 겁니다. 물 빠지면 안 돼요. 마사는 지금 이제 마사는 물이 잘 빠져요. 예. 그런데 우리는 물을 주거든요. 그 위에 건물이 없으니까 물을 줬을 때 밑에 가서는 과습이 돼요. 그죠? 예, 과습이 된다. 이게 우리가 점질에다가 마사를 복토를 하면 요거는 땅을 이게 고를 다시 뒤집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혼합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정도 수분 함량이 같아지는데 마사는 위에 있어서 물이 잘 빠지니까 밑에 점질에 가서 물이 맞히겠죠. 예. 그럼 뿌리가 여 밑에 가서 활동을 못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아예 작게 돋을 것 같으면 밭을 이래 갈고 트랙터 갈고 뭐 이래 작업을 해서 섞이겠지만은 지금 50cm 돋으면 섞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안 섞인다. 제가 장비로 뒤집으려고. 예, 좀 뒤집어 주면 좋겠다. 그래서 포도가 이게 그 열대성이 있으면서도 영양 전달을 잘하는 종물이에요. 품종이다. 그 마디가 길다는 거는 한 번에 20cm를 발로 영양 이동하겠다 소리예요. 이게 절간이라는 게 여기에서 잎이 달려있고 여기 메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 메리와 이 메리 사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구멍이 크다가 좁아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빨리 올라가요. 삼투압 원리거든요. 가면 구멍이 좁아지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다시 모아서 다시 여기다가 물을 담아 놓으면 그럼 또 여기서 이런 원리로 이동해요. 영양이 좁아져요. 여기. 그래야만이 우리 이렇게 대마디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이게 절간 사이잖아요. 예, 절간이죠. 예, 요 마디에서 물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잎은 여기에서 영양을 얻어먹고, 그럼 여기에는 물을 모으는 호수 같은 거예요. 1단계, 2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펌프가 없어도 잘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빨아요. 빨아들여요. 수분을 빨아들이고, 빨아들인 걸 여기다가 세포가 여기는 쫌쫌하다 여기는 큰 게 되면 여기다가 물이 고여요. 그럼 여기 물이 늘어나. 그럼 요 물을 여기 올려요.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마디가 쫌쫌한 것들은 식물이 더디 커요. 나무가 단단하고. 그 포도는 가지를 한 20-30cm 잘라가 지금도 불면 거품이 뽀록뽀록 나와요. 그렇게 했죠. 예. 구멍 큰 건 봤어요.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다. 포도는 여기에서 요거 잘라가 보면 햇빛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종이라는 뜻은 상대적으로 뭐가 발생하느냐? 상대적으로 영양 전달이 빨라 생장점에 비료 과다현상이 자리나요. 잎이 바이러스 이야기 들었죠? 네. 그 샤인마스켓 재배하는데
바이러도 이거는 잎의 함수량이 부족해서 고온열상이라는 거죠. 수분이 부족해서.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그 여름에 저기 위에다가 관수 그뭐 안개 분무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 쿨러가 물을 뿌리면 토양에 과습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토양에 따라서 분무 시설을 물 뿌리는 걸 입자가 작은 거라 그냥 굵은 건 그 차이가 나요. 아니 그 안개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 안개식 많아요 요즘은. 자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보지 못해갖고 가격대도 싸요. PVC 자재들 파는 데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잎에 물을 뿌리는 거는 영양 과다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큰 틀만 배워가야 오늘은 이런 걸 배워가야 돼. 그래서 토양 수분과 비료의 관계 계절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사이마스케치 제일 문제가 봄에 잎에 비료 과다 현상이 나오면 그때의 잎이 생장점 잎이 이렇게 쭈그러지면 생장점에 잎이 쭈그러지면 열에 의해서 우그러지면 그로 인해 가지고 옆에 달려있던 포도가 잘못돼요. 잎이 이래 있는데 덩쿨이 잎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잎이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포도 송이가 알이 형성해야 돼요. 조그마한 포도 알이 형성돼요. 순이 나왔어. 그 다음에 요와 요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요 두 개는 어릴 때 자라는 위치가 같기 때문에 늦게 나와서 자라고 있고 요는 지금 생장점에서 부드럽게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요 잎이 쭈그러지면 요 포도 껍질이 두꺼워져 버려요. 사이마스케 먹으니까 어떤 거는 껍질이 딱딱해 있죠. 포도가 껍질이 딱딱해지는 것들은 여기에 가리 성분이나 비료량의 온도에 의해서 생장점이 파괴됐다는 거죠. 요 시기에 덩쿨이 이렇게 나갈 때 여기에 이파리들이 쭈그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이게 바이러들을 그러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고온열상이에요. 물을 뿌려가지고 함수량만 늘리면 풀려요. 그러면 포도알이 커지고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큰 것만 몇 가지를 배워가시라. 아직까지 유튜브 상에 많이 있으니까 오늘 먼 걸음 하셨으니까. 아니 내가 유튜브 보고 예. 아니 대표님 저기 발음이 부정확하고 그래가 잘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 표준말을 안 배워서 그래요. 그 전라도에 가면 전라도 법을 따라야 되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지가 못 알아듣는 지가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개발한 거를 바꾸려고 그러면 좀 어렵거든요. 경상도 니 많어. 그 부산에 가면 니 많어 하거든요. 그 니 많어. 전라도 가면 거시기 하면 다 알아듣고. 예, 거시기 하면 다 알아듣고 그 제주도 가면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그 구석구석 가보니까 어느 소통이 제주도 가면 아재하면 나이 많은 아주머니도 아재고 뭐 이거 나이 많은 아저씨도 아재고 이 뭐 또 용어가 다 달라요. 이런 지역마다 이 언어하는 방법이나 소통이 달라진 거는 그 지역의 토양과 흙의 성질과 자연 환경에 비례하더라. 경상도에서 됐다 했을 때 안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산이 많아요. 경상도에 산이 많으면 물이 많이 흘러요. 그러면 여기에서 살다가 됐다 했을 때 요거 가가지고 요까지 가야 돼. 갔다가 다시 오든지. 그죠? 이 두 가지 동작이 돼야 돼요. 됐다 했을 때 생각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까지 가버렸어요. nên 출발하면 늦어요.
내는 늦게 출발하는 순간에 갔다가 못 오고 이 산이 걸려요. 그러면 산 도둑놈한테 그 산적한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됐다 했을 때 같이 뭉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됐다 했을 때 5명이 가고 내는 혼자 외톨이게 됐다. 이건 불편해요. 가면서 이 산에 호랑이가 나오니 뭐가 나오니 뭐 산적이 나오니 뭐 여기 그 엄청나게 문제가 많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됐다 바로 한 방에 진행된다. 그런데 충청도에 가면 어떤지 알아요? 아라슈 하면 지금 하겠다는 말을 저는 착각한 거예요. 3년을 생각하고 있더라고. 누가 해서 잘하고 그때서 생각해 보겠다. 사과의 비료를 그렇게 많이 줘라 그랬는데 오래 줬더라고요. 한 3년 걸려요. 근데 왜 그러냐? 충청도에는 토양이 마사에다가 항토 섞여가지고 니 말 안 들어도 농사 잘 돼요. 방법을 안 바꿔도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산이 없어요. 그냥 요렇게밖에 없어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 산이라 하는 자체가 전봇대 2개 길이도 안 돼요. 2개 높이도. 그 산인데 아예 다 길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다가 여기 가도 뭐 괜찮아요. 도둑이 없고 산적이 없어요. 그리고 토양 농사가 비옥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도 나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출발해가 가다가 이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여기 가서 산에 산짐승도 없고 멧돼지가 없어요. 여기는 멧돼지가 없는 동네가 이쪽이에요. 왜? 높은 산이 없으니까 멧돼지가 없어요. 고구마 그릇 심어도 여기는 고구마 파먹는 돼지 한 마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아라슉 하면 막 지금 생각해보겠다 소리지 그 생각은 언제 정립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좀 차이가 많더라. 충청도 가서 아라슉 하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자는 소리인지 안 하자는 소리인지 그 분간이 안 갑니다. 경상도 가서 몇 마디 하고 됐다. 그 한 방에 끝납니다. 그 지리적 그 관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에 굴산 가가지고 예. 길을 물었어요. 예. 그래 이 사람도 하는 게 쭉 가라는 얘기를 똑바로 멀리 가라는 우리는 쭉 가라 하는 얘기가 똑바로 가라는 얘기만 알아듣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멀리 가라는 얘기를 쭉 가라 하는 얘기 그걸 우리는 경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산이 있으니까 이 산 너머라는 말이 있고요. 강 건너, 다리 건너가 있는데 저기 가서 차를 타고 다니면 제가 내비 없으면 아무 데못 가요. 충청도 가서는 다 뺑뺑해요. 논 아니면 산이라 하는 게 뭐 너무 낮아가 위에 길이 있어요. 쭉 가요 이런. 뭐야? 지금 품종은 매월 달부터 생산하는 걸 포도를 선택할 겁니다. 차등을 둘라고 그러는데 예. 고생종 내가 옛날에 델라도 있었고 킹달라도 예. 해갖고 그렇지. 했거든요. 델라는 좀 빠른 게 좋죠. 예. 예. 네오모스켓도 있었고 예. 저기- 지금의 고객은 이제 너무 혼합되면 내가 일이 많아서 안 돼요. 너무 품목 다양성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6월 달에 나오는 거, 7월 달에 나오는 거, 8월 달에 나오는 거, 9월 달에 나오는 거, 요렇게 10월 달까지 요렇게 안 되면 되겠다. 그럼 이제 과거와 달라요. 그럼 내가 규모가 작으면 요걸 줄이면 돼. 그죠? 그럼 시장성이 어디에 좋으냐? 그럼 앞으로 시장성은 이 뒤에 거 빼고 이쪽으로 가야 돼. 앞으로. 그죠? 그럼 9월달 이전으로 가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가면 갈수록 힘은 들고 어렵지만은 경제적으로 판매가 수월하다는 답이 나와있죠. 경쟁자가 적으니까. 그때 되면 아무도 없죠. 나 혼자 지금. 그렇죠. 그게 뭐냐? 겨울에 우리 내과에 우리 큰 뭐 계곡 큰 또랑에 큰 내과에 낚시 포인트 아무도 안 해요. 그럼 내 자리야. 근데 고기가 안 잡힐 뿐이죠. 겨울에 추워서. 예, 그렇지. 여기 가면 이제는 경쟁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품목 선택할 때 앞쪽으로 선택하고
그쪽으로 가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런 구조로.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걸 가면 갈수록 경쟁할 때는 생산량이 적어야 돼요. 이런 구조로 만들어요. 그럼 이때 생산된 거는 나무에 달려있어도 상하지 않아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있어 한 20일 이상 가도 열매가 상하지 않아요. 그럼 고객층을 시간 늘릴 수 있다. 여기 가면 날이 뜨뜻하게 아시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열매가 익었을 때 수확기가 기간이 짧아요. 그죠? 지금은 익는 거는 달아나도 손실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얼으면니까 썰이가 오고 얼으면니까 나빠지겠죠. 그래서 선택을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막연하게 포도를 한 품목을 식재를 해놨다면 부분 단락을 짓겠지만은 지금은 포도를 심기 위해는 땅을 둬두고 시설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이런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뭐입니까 설계를 뽑은 거지 본인의 사장님의 입장 아니거든요. 사장님의 경제력이나 모든 여건, 도로 사정, 뭐 자연 환경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제가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눈이 와가지고 폭삭 망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다면 눈이 배제됐어요. 자연 환경이 배제. 그 대신 태풍은 좀 덜하다는 거죠. 안성이. 그러나 겨울에 눈이 올 때는 폭삭 오거든요. 왜 그러냐? 서해 쪽에서 눈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죠? 예, 그것만 감안하셔가지고 옛날에 눈이 한번 폭삭 온 적 있죠. 엄청 왔어. 그때 1m는 20까지 온 적 있죠. 그때 다 저기 비가리 무너지고 내랑 뿌렸어요. 예, 다 무너졌죠 그때. 포도도 다 뿌려지고. 그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경기도 입장 포도가 겨울 되면 이래 빗자루처럼 묶고 땅에 묻었잖아요. 예. 예,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시설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단계니까 너무 자연재해 약한 거 말고 자연에 약하지 않으나 온도 관리해서 수확기를 앞으로 당겨면 되겠다. 아 옛날에는 저기 파고 다 저기 매몰했잖아요. 예, 묻었죠. 그 매몰 안 하고 그것도 몸맨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막 코팅. 가을에 그걸 하면은 매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단풍을 들이고 예. 그 다음에 유막 코팅을 하고 가을에 전교하고. 예, 가을 단풍 들이고 예, 예. 전정을 더해야 되고 예. 예. 그 전정은 부피가 줄어들었죠. 예, 전정하고 유막 코팅하고 그 다음에 겨울 물기기. 이 말은 뭐냐면 겨울에 유막 코팅하는 거는 동계 반계 그리고 탈수 방지. 그 동계 방지의 탈수를 막아내는데 그래도 뿌리에서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겨울에 물주기를 하는. 겨울 물주기 우리 샤인마스켓에 월 1회. 겨울에는 물에 담가놔도 해가 없어요. 과습이 돼도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과습이 돼도 나무가 피해가 안 생기더라. 이거는 장감나무 가지를 종해가 일어나는 걸 제가 시험할 때 큰 우리 그 고래통 있잖아요. 큰 거 약통 예. 500리터 거기다가 가지를 가득 집어여서 엄달에서 꽁꽁 흘려봤어. 죽는 놈이 안 나와요. 간간히 도장지 난 놈, 봄순이 나고 도장지 난 거 이거는 체내 저장량 뭐 약해요. 이거는 막 껍질이 홀락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탈수가 제일 심하더라. 그 나무 가지는 살아있고 눈만 솔랑 죽었거든요. 그래 그만큼 수분만 공급해주고 땅에 비닐을 깔아놓으면 안 얼어요. 이게 가을에 사이마스 가을에 비료를 주지 마라.
가을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일찍 주면 독약이 되고 늦게 주면 피해가 일어나고 토양 분석하고 봄에 우리가 봄에 토양 분석 결과에 비료 퇴비 사용 그 결과를 보고 퇴비하고 비료 사용해야 돼요. 이 모든 가수에는 다 공용을 한다. 맞습니다. 어제 문경에서 지금 결과가 사과에서 끈질끈질하죠. 그리고 시커먼데. 이게 끈질끈질해요. 인산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진이 나온다는 거. 그렇죠. 사과에 지금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밀백이 있다, 꿀백이 있다 그러죠. 그게 인산이 과다돼서 뭉친 거예요. 어제 찾아냈어요. 인산이 분명히 제가 피해를 준다 그랬는데 인산이 어디에서 피해를 주냐 적정 위치를 못 찾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사과의 밀변 현상, 고두병 이것들이 인산 과다에 의한 장애가 일어난 거죠. 어제 찾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괜찮은데 썰이가 오니까 문경에 썰이가 오니까 일어나 버렸어요. 주로 그게 여름 홍로사과이 많이 나오잖아요. 홍로도 나오고요. 예, 맞습니다. 홍로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거는 인산 과다 밀변 현상은 인산 과다 밀변 그 홍로가 우리가 사다 놓고 조금 있으면 어쩌면 조금 찐득찐득하죠. 찐득찐득하잖아요. 질이 나오잖아요. 맛없고 부스거리고. 그 왜 그렇게 됐을까 하면 질소 부족의 현상입니다. 질소 부족에 의한 대사작용 부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산이 지금 이제 잘못된 것도 이제 찾아가 끄집어내요. 가리가 많으면 고온에 의해서 못 자라요. 가리가 많아버리면.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인산에 대한 부분도 많이 그걸 할 거거든요. 인산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인산. 그래서 샤인마스켓에 지금 올해 당도가 없고 잘못된 원인이 뭐냐? 질소 부족이에요. 요소를 줘서 당을 올려야 되는데 질소가 많아서 질소가 부족해서 가리 가다돼서 잎이 일을 못해요. 왜? 뿌리에서 비분을 가져와야 일을 할 건데 그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과 역시 이것도 지금 질소 부족에 의해서 대사작용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못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과 밀변 현상 꿀백이 있다. 꿀백인 사과는 먹어보면 약간 미끈미끈해요. 이 사과를 갖다가 찐득찐득한 사과, 번직번직한 기름 발라서 해 그래. 제가 회로가 헐타 먹어봤어요. 맛을 봤어요. 미끈미끈해요. 역시 마찬가지 쪼개가 먹었을 때 안에 밀백인 부위도 미끈미끈해요. 그래서 인산의 과다에 의한 맛의 변화고 장애가 됩니다. 그럼 밀변 현상이 안 일어나고 대사작용 원활하게 하는 것도 과일이 더 크겠죠. 앞으로는 우리가 토양에 적정 시비량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샤인마스켓에 가을에 퇴비 비료를 주지 마라. 다른 가수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도에 서산, 예산, 당진 거기에 있는 생강이 왜 죽었냐면 여름에 질소 부족 가리 가다해서 죽어버렸어요. 더워서. 근데 생강을 봄에 심을 때 퇴비를 엮고 심어요. 그리고 6, 7월 달까지 비료 안 주고 가만두고 추비할 때는 NK나 다른 걸 줘버려요. 성형 N이나. 그러면 지금 토양에 많은 가리하고 인산에다가 거기에다가 또다시 추비를 주면 가리가 가다돼서 8월 달부터 죽기 시작해요. 7월 달까지 누리끼리 살아있어요.
그럼 작물은 계절별로 염도를 요구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염도라는 게 가리는 소금, 이거는 따뜻한 성질을 가졌다. 온도, 고온성이다. 고온에 좋다는 게 고온에 더 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따뜻한 성질의 비료다. 그러면 고온을 올리려면 겨울에 주면 되겠죠. 손발이 시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염도를 올리면 돼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소화불량이 어디에 됐습니까? 염도를 올리면 돼요. 전에보다 제 얼굴이 더 단단해졌죠? 강의할 때 좀 전보다 더 단단해진 거 한번 표가 날 겁니다. 그 말은 제가 지금 염도를 올려놨어요. 그 집에 부군들이 일을 안 하면 깨어를 지고 몸살이 나고 아프다 그러면 밥 먹을 때 우리 된장 있잖아요. 한 숟가락씩 톡 떠가지고 요거 꼭 다 먹어라. 쌈을 싸먹든지. 그럼 염도를 올리면 그 위장이 단단해져요. 근육이. 그리고 위장이 단단해져서 두꺼워져서 밥을 먹으면 여기까지 올라와요. 배가 부른 게 아니고 창자가 불러서 밥을 못 먹어요. 우리가 내장, 창자가 단단해져야 되거든요. 두껍고. 그러면 위에서 못 먹어요. 지가 일 다 할 때까지 먹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꼭꼭 씹어 먹으면 여기에서 전달될 것이다. 그 전달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염도를 맞추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염식해라, 물 많이 먹어라, 그거는 환자 만드는 방법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이 보면 대다수 그 물을 적게 먹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리고 이거는 가리는 고온성이다. 근데 온도를 낮추는 거는 저온은 누가 만들까? 저온성. 예. 차에. 예. 예,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저온은 누가 만들어내냐면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식물이 포도가 고온에 하우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고온인데 이게 질소는 저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에 공기에 질소가 부족해지면 식물이 못 자라서 세포가 못 자라요. 이 가리가다는 어디서 찾아왔냐면 인삼가리가다를 제주도에서 찾아왔거든요. 제주도 밀감에서. 그리고 사이마스켓에 또 역시 마찬가지고 가리가다. 그 가리가 많아가지고 열상이 일어나면 풀어내는 방법은 요소를 줘서 풀어내야 된다. 그럼 요소를 주면 사이마스켓 잎이 이렇게 쪼그러져 있던 것들 펴져요. 펴지고 힘줄이 빨갛던 게 연해지고 노래지고, 잎이 살이 찌면 잎은 거의 대다수가 앞면이 살이 쪄요. 뒷면이 살이 찌는 건 알로에하고 뭐 마늘하고 몇 종류 있어요. 잎 뒤가 살이 찌고 이렇게 돼요. 살이 찌면. 그럼 포도가 살이 찌면 요렇게 뒤로 뒤집어져요. 앞이 볼록볼록이 나오니까 엠보싱 앞에 나와요. 그래서 질소와 가리의 비료를 잘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또한 인산이 장애에도 과하면 준다.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감사비료다, 퇴비다, 비료다 사용하지 마라. 이걸 하면 안 된다. 장애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봄에 기술센터에 토양 가져가서 분석해가지고 그 분석치에 의해서 우리가 퇴비나 비료를 사용해라. 요것입니다. 그래서 질소를 주면 열과 현상을 막아낼 수 있고 당도가 올라가고 저장력이 좋아지고 습기도 빨라져요. 그렇죠. 조기 수확 가능해요.
색깔도 좋아져요. 색도. 그런데 가리를 농도가 늘어나면 이게 열과가 나와요. 열과. 또 고온장애가 일어나요. 과숙이 돼요. 요런 현상들이 많이 동반합니다. 그럼 색깔은 좋은 색이 나는 색이 별로 안 좋은 색이 나와요. 사과에서 색이 빨간색이 나는 누리 팅팅하게 나와요. 다른 색이 나온다. 근데 질소가 중심이 돼야 된다. 질소량, 예. 질소량을 중심을 잡아라. 요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처음 하셨으니까 요게 농장 설계 내는 방법하고 요 기본만 조금만 배워 가시면 만족하겠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설탕 시비. 설탕량. 설탕은 탄수화물로서 햇볕을 많이 보면 절간이 짧아져요. 마디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웃자람이라는 것은 비료가 부족한 웃자라요. 우리는 작물이 비료가 많아서 웃자랐다. 그거 다 뻥입니다. 그 옛날에 교육한 사람들은 다 뽕쟁이인 거예요, 이거랑? 그렇죠. 저도 뻥쟁이에요. 다 뻥쟁이. 왜 그러냐면 적정 위치에 그러면 요 선을 꺾고 나면 고추가 키가 큰 작은 위치가 있고 정확한 자리가 있죠. 요 두 개는 선상에 같죠. 그럼 여기가 고추가 키가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요 자리에 내려와서 비료량을 보면 비료량이 적어요. 그죠? 요거는 비료, 요거는 날짜의 성장. 요 성장을 한다. 작물이. 자, 성장을 해서 나중에 못 자란다. 왜 못 자라냐? 비료량이 많아서 이 씨가 5.0이 되면 잘 못 자라요. 멈춰버려요. 그러면 식물이 성장하다가 멈춤이 일어나요. 사망도 해요. 자, 여기에서 얻은 것이 현장되겠어. 멈춤이 일어난 게 바이러스 바이러 되겠죠. 그 가리가 가다돼도 멈춤이 일어나요. 고온 때문에. 그래서 이 현상을 보면 그러면 여름에 해당하는 이 시값을 요걸 계산해서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다가 적용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거는 0.5의 이시다. 고추. 그러면 키가 고추가 많이 컸다. 그러면 0.8에서 1.0이에요. 그럼 요거는 얼마냐? 내가 지금 1.5로 표시했죠. 네. 그러나 정확한 자리는 1.8이 이시값이. 그런데 1.8이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너무나 잘 해놓으면 여기에서 너무나 좋으면 나빠지죠. 잘못하면. 그래서 양이 더 늘어났을 때 비료를 빼내기 어렵다. 점질토에는 안 빠져나와요. 마사땅이나 물을 주면 좀 나가죠. 그런데 안 나가는 걸 대비해서 여기에서 1.8을 안 써요. 그럼 얼마나 쓰냐? 1.5를 맞춰라. 그래서 강의할 때 요 뒤에다가 플러스 0.3짜리라 그랬어요. 왜 겁을 내라? 비료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라. 이쪽에 강의 그렇게 했죠. 비료에 대한 경각심을 안 갖고 비료를 막 쓰면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건 피해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계산법을 이제 비료가 많아서 키가 큰 게 아니고 비료가 작아서 키가 크다는 나오죠. 이렇게 이론을 정립해 놓은 거죠. 요거는 사계절의 이시값. 사계절의 이시값 표를 만들고 비료량의 식물의 성장을 그래프로 그리는 표현한 거죠. 저는 농사짓는 농사꾼이고 박사는 학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장의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농업에 농가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 뿐이에요. 근데 어떤 물질에 의해서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게 가리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더라. 질소는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잎이 두꺼워지고 이런 좋은 역할을 하더라. 인산은 또 해를 준다는 게 오늘 또 이야기하잖아요. 어제 인산이 해가 되는 걸 사과에서 밀배너를 찾아왔기 때문에 나무에 청태가 끼는 게 인산과다예요. 인산과다된 나무는 밀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과에 이제 이해되죠? 어제 유튜브 상에 일부 올린 것들이 사과 밀변에 대해서 우리 백이 나오는 거 해놨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오늘 강의 이전에 월 강의 이전에 오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안성에서 멀리 오신 분을 위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